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긴 했는데 이게 뭐 SNS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배신입니까? 아니면 대구를 위한 고뇌입니까? 저는 어떤 분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고도의 안티 전략 아니냐. 누구를 안 김부겸에 대해서. 아, 그럴까요? 고도의 안티 전략. 홍준표가 김부겸을 지지하면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김부겸을 안 찍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이 맞잖아요. 김부겸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홍 전 대표님과 친하세요. 굉장히 친하고 사적인 관계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랬을 때 지금 김부겸 총리까지 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대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김부겸 총리님이 그 전에 대구에서 여러 번 도전, 3번 도전인가 하셔가지고 겨우 국회의원 다시 하셨을 때 그때는 저는 의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시는 거는요, 이런 지역 타파 아니면 정치 개혁 뭐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권의 그냥 발판으로 보여요. 사실 예전에 총리 정도 하면 시장에 잘 안 나가지 않았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안 나가죠.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생하던 홍일학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보내셔야지 여기서 김부겸 카드를 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대권을 가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구를 밟고 그냥 대권으로 간다. 대권으로 가겠죠 이번에. 네,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서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홍 전 시장이 이번 기회 놓치면 대구 나락을 못 벗어난다 얘기했습니다. 대구가 사실 오랫동안 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 부자 지역이었죠. 부자 지역인데 지금 여당이 아무래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대구 경제 같은 것을 밀어주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좀 당황스러웠었고요. 딱 보고 나서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제 딱 보자마자 이게 너무 당연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당황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공감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조금 감사했던 측면이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첫 번째 보수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에 나섰었고 2018년도 지방선거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정말 보수가 다시 부활하는 초석을 뭔가 남겨놨었던 마지막 한 다리를 남겨놨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이 탄핵됐고 지금은 또 이제 국회 권력도 민주당이, 행정부 권력도 민주당이, 지금은 사법부도 겁박하면서 사법부 권력도 좀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말 마지막 남은 게 이 지방선거, 지방권력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보수 계멸에 좀 뭔가 일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면 본인의 행적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라서 좀 당황스러웠었고. 사실 뭐 홍카콜라도 그때가 전성기긴 했었는데 그때 몸을 불살라서 당을 살리려는 그 시기가 그렇죠.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설화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재평가되기도 했었잖아요. 맞는 말도 많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행적 자체를 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근데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메시지가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본다면 저는 도움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이 손해도 별로 없고 그냥 영향 자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이 경북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우리 당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오일 의원이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경북에서 지금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그분이 지금 민주당 넘어가서 보훈부 장관이 됐지만 경북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권자가 판단을 하는데 권오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실망하는 여론이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지 아니 여기 이 당 출신의 인사가 넘어갔다 해가지고 지지하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제 저는 영향이 개인적인 없을 생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게 이제 권오일 의원도 뭐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지만 홍준표 전 시장하고는 브랜드나 인지도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홍 전 시장의 발언이 통할 것이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대구가 뭐 홍준표 전 시장을 뭐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홍 전 시장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홍 전 시장이 별도의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면 통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냈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억울한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자기가 대구시장일 때는 여당의 대구시장이었는데 그때는 그럼 대구가 어땠느냐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대구만을 위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을 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꿈도 대통령이고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를 대구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이거 전국구로 보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보수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만 이변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전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마저 뺏긴다면은 엄청 이게 보수가 진짜 괴멸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부겸 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는 보수 괴멸하라고 그런 박수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번 메시지에도 공감하지 않지만 저는 서운한 감정,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한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탄핵되고 나서 탄핵 대선 때 경선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후보들이 이 여의도 대합 빌딩의 캠프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캠프도 사실 김문수 후보의 캠프와 같은 그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할 때 좀 가끔 마주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동훈 아마 네, 그 네. 전 대표도 같은 건물을 썼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났을 때 다시 이제 밖에서 그 결과를 접해들고 캠프로 올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 씨의 그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조롱과 비난을 그래요? 하는 것을 제가 제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보고 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정치인에게 거의 은퇴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예. 이분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번 행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지했어도 잘못한 괜찮아요. 일인 것 같지만 예. 근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속상함에는 조금 나름의 그런 이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세대가 좀 더 위잖아요. 제가 조금 더 위니까 예전에 뭐 홍준표 검사 시절에 모래시계 그렇죠. 뜨면서 이미지가 좋게 시작을 하셨고 또 뭐 말씀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지금도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건 맞죠. 좋은 정책도 많이 네. 하셨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대선 나갔을 때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저렇게 꾸미신데 해보시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상처를 많이 받긴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봐도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정통에 비해서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건 있다라는 생각 들었었는데요. 어떠세요? 국힘 내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홍준표 시장의 여러 서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하겠지만 네.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 국힘은 보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예전과 네. 어떻게 다른 양상이요? 예전에는 선거 때 되면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에 대해서 여당 견제해야 된다. 지금 사실 여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져갔어요. 국회 다수석도 행정도 요번에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법부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소분열 권력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견제론을 꺼내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도 없고요. 일단 내부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너무 바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신문에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이 망하라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옳고 그르건 간에 뭐를 추구하는지는 알겠고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는 서로 의리가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선거 앞두고 선거 승리를 정말 위하고 있느냐 당내 구성원들이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당대표께서 당내 문제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오늘 지금 이 주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그분께서는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결국은 당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선전해 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도 굉장히 우리가 전화위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앞두고는 어떤 당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여 네. 투쟁에 집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에 엄청난 예산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김부겸 시장은 다음번 대권 후보예요. 그러면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다른 대권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시장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사실 친명 라인도 그럼요. 아니고. 지금 그 안에 명청 전쟁이 얼마나 심한데 서로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데 거기에 김부겸이라는 존재를 키워주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산 안 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엄청난 인물을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사실 총리까지 지냈었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전 총리가 거의 은둔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고사하고. 과정에서 네. 조용했습니다. 그때 사실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해주기를 굉장히 많이 많이 설득한 말했죠. 걸로 알고 네. 있었는데 네. 거의 잠수타다시피 하셨던 걸로 맞아요. 제가 들고 있는데 딱 이 명확한 타이밍에 등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걸 용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죠. 네. 일단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 나가 못 먹으니 너도 못 먹어야 되겠다라는 심보로 나서면은 다 같이 망하는 이제 겁니다. 국민의힘도 좀 이기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저는 근데 네. 이기는 길 중에 무언가 지금 보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당이니까 빨간색 입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그 경선 후보 중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정말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선 다음에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하얀 옷 입는 게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그런 상황을 좀 보면 좋겠는 게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선거에 나가면서 파란색을 안 입고 있지 않거든요. 파란색 옷 당당하게 입고 있고 파란색을 여당 뭔가 후보다 이거죠. 배척하지 않고 있고 네. 대구에서 정청래 대표의 이미지가 저는 김부겸 후보의 그 선거에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호감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청래 대표 만나는 거를 뭔가 미룬다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한다거나 요새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예.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들 보면 결국 우리도 좀 뭔가 우리의 그 정체성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선명한 정책 노선으로 좀 보수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면서 그런 선거 전략을 좀 펼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옷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저는 지금 후보들이 하얀 옷 입는 심정을 어느 정도는 뭐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겠거든요. 근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지사 경선 때 나 그 점퍼에 그 김문수란 이름을 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뭔가. 저는 그거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거는 선거 불복이에요. 경선 불복인 거고 어쨌든 당을 위해서 안도운이나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친한계 패널 분들한테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다. 않냐 했더니 그분들이 옷이 아직 안 왔대요. 그 이름 적힌 그래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네. 옆에 분들 다 나갈 때 입고 있는데. 매직으로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매직으로 쓸 수 있고 옆에 사람 잠깐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지도자가 될 것이라면 좀 큰 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서운함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오래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건 홍준표 전 시장을 심하죠. 따라가기는 네. 어렵지만 이게 또 맞느냐 이 행보가 맞느냐라는 거 좀 의견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는 억울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에 대한 그게 아니라 지금 결국은 뭐 제명당한 사유도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억울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뾰족하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혹시 뭐 억울한 게 있다거나 그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건 내가 썼고 어떤 건 가족이 썼고 어떤 것은 안 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모두가 고관여층은 아니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게 중도가 봤을 때는 중도이신 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품이 크지 않아 보인다. 저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지 않나. 대선 후보라면은 좀 더 그릇이 커지긴 해야 돼요. 홍준표 네. 전 시장은 또 대선 후보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쵸. 여러 번. 아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 이게 말씀을 세게 하셔서 그렇지 나름 굉장히 유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왔었어요. 네, 네. 실제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좀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에 아직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홍준표 전 시장 이런 행보가 혹시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억측인가요? 그런 것들이 스레드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될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뭐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는 걸 봤을 때 완전히 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수 측 인사를 뭐 쓴다 그랬지만 지난번에 누구 데려가려고 그랬습니까? 이해훈 전 의원 데려가려고 그러다가 완전 망신만 진짜 망신을 줬죠. 보수의 경제학자라는 사람한테 망신 대망신을 줬어요. 그걸 고도로 설계했다는 썰도 그렇죠. 있어요. 네. 저는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게요. 청와대에서 몰랐다? 아니에요. 인사검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내부에서 그런 걸 하기는 안 될 게 지금은 법으로 돼 있지만 세평이라는 걸 조사를 해요. 경찰도 하고 4급 이상 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해요.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을 어떻게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은 뭔가 굉장히 낮게 예측되는 것이 우리가 민주당 내 상황을 좀 잘 보다 보면 결국은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세력이 친명과 친청이 충돌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을 총리로 지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친청 측에서 열심히 공격할 수 있는 소지를 또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지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정치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앞날도 예측할 수 없고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총리 하고 싶으셔도요. 국회에서 안 될 거예요. 아마 민주당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할 겁니다. 예. 그걸 노리고 지명하는 거.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 참 힘들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아마 이건 굳이 연령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정치하는 분들이 다른 일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제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들을 제가 볼 때도 저분이 정치 말고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개인의 삶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본인들의 뜻과 어떤 내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소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진심성과 진실성을 제 마음에 내재하고 열심히 제가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정치 샛별을 국민의힘 같은데 좀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개혁신당 거기서한테 저희 개혁신당은 그 정말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인물들 정말 정치를 자신의 이런 지위 상승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공적 의식을 가지고 하려는 분들을 이번에 선별해서 열심히 한번 뛰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개혁신당에도 많은 관심 좀 개혁신당 가져주십시오. 후보 얘기가 잘 안 들리긴 하네요. 지금 주목 인지도가 나중에 신인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아요. 게다가 언론도 주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해주셔야 돼요.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1대1 세게 붙을 때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러지 지자체장 나가지 그랬어요. 저요? 네. 저는 얼마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명직 최고 복귀한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